안녕하세요, 전무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전무님이 4월, 5월에 시장이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는데요. 전쟁 이슈로 지수가 2600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주식시장이 4월 달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왜 4, 5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스닥 시장이 5개월 연속 양봉이 났었잖아요. 지난 11월, 12월, 1, 2, 3. 근데 올해는 또 짝수해라는 거죠. 짝수해에 5개월 연속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는 특히나 4, 5월 달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 S&P 500도 21배였거든요. 근데 21배인데 지난번 21년 연말에 한 23배, 4배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1.5% 낮다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2년물 10년 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5%나 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 주식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최근에는 단기 국채 사실 정도로 지금 여기는 주식이 그다지 매력적이 않다. 그렇게 금리하고의 비교를 하는 상대적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5개월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4월에서 5월 한 2달 동안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뺨을 빵 때리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뺨을 또 받아치고 쳤어?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래서 미국은 자, 한 대씩 때렸으니까 그냥 참아라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또 받아쳤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는 몸의 신박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뭐 130불 가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동 분쟁이 있고 나면 당장 지난 10월 달에도 중동 분쟁이 있고 나서 10월 달에 놀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밑으로 더 빠지는 듯 했지만 11월부터 랠리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유가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벌써 5개월 전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너무 중동 분쟁을 확대 해석은 하지 말고요. 자, 지금은 시세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스피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RSI 제일 위에 띄워놨고요. 그 바로 밑에 MACD 오실레이터 있습니다. 자, MACD 오실레이터가 4월 초에 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S&P 500이나 나스닥을 봐도 5개월 연속 오르다가 음으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조정의 이유가 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끝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가면 미국을 비롯해서 이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 해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싸면 오히려 펀더멘탈을 중요시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그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워런 버핏조차도 지금 이 가격 되면 나는 주식 안 사고 채권 살래.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이 쉽게 밀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2779.4를 기록했던 게 3월 26일인데 2600을 깨버렸어요. 저도 4월 시장을 전망하면서 처음에는 저기 지금 보시는 일봉상의 초록색 선이
60일선이잖아요. 보통 60일선 정도는 조정을 받고 60일선을 1월 달에도 한번 크게 깼었잖아요. 깼다가 다시 나중에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이 60일선도 한번 깼다가 올라오지만 결국은 2월 달에 시세를 회복하면서 올라왔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2650 정도면 지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2600을 깨고 4월 19일 금요일 날 장중 한때 3%나 빠졌어요. 3%나 빠졌다가 밑꼬리 길게 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났을 때는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보고 대응해야 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죠.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파란색 제가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쭉 계속 올라옵니다. 꽤 많이 샀어요.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거의 16조 가까이 샀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선물을 거의 한 3조 때렸거든요. 3조 때렸던 게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가면서 단기 변동성 관리, 말 그대로 선물 매도 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의 손실을 어느 정도 지금 해치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안 줄입니다. 네, 주식은 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페드가 처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두 번째 금리 인상 때 갑자기 50pp로 인상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22년 6월 달부터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때랑은 지금 다른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면서 단기적으로 선물로만 해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들어와서 연기금도 4월 달에 시장이 빠지니까 다시 주식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 모습을 늘리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 시장을 무섭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요 일봉 차트 밑에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 찍었잖아요. 네, 1400 찍으면서 야 이거 지난 10월 달에 2273 갔을 때 요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10년물이 지금 계속 치고 올라와서 5% 찍으면 또 23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연방정부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빌 에크만이 당시에 8월 달에 9월 10월 달 되면 미국 정부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고 난 이후에 채권을 찍을 게 많기 때문에 나는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숏을 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4.2% 3%인데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했더니 5% 갔잖아요. 그때는 수급적으로도 채권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빵 터지면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슈가 터졌던 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심리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2300이 깨졌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뭐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월봉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면 지금 시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코로나 이후에 보시다시피 5개월 이평선을 뚫고 그 다음에 20개월 이평선도 뚫고 그러고 나서 9월 10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을 살짝 한번 깨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3300 갈 때까지 5개월선 안 깨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또 유동성 공급, 페드의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힘을 얻어서 금리도 낮고
하면서 주가가 쫙 기분 좋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보면 5개월 이평선이 강한 저항선이 돼서 떨어졌었고요. 그 재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12월 달에는 그때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락을 감안해서 보면 이 5개월 이평선은 지켜진 거다라고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5개월 이평선이 계속 지켜지다가 지난 8, 9, 10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이 3개월 연속 빠질 때 우리 시장은 또 보면 이렇게 너무 힘없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와중에 지난 1월 달에도 좀 무섭지 않았었습니까? 1월 달에 배당 차익 거래 물량 나오면서 5개월 이평선이 살짝 깨지고 이때도 20개월 이평선도 살짝 깨졌었어요. 네. 이 와중에도 결국은 밑골이 달고 올라가서 5개월 이평선 지키고 끝났고요. 2월, 3월 달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이 월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MACD 오실레이터는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RSI 제일 위에 보면 아직까지 과열권 안 왔죠.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 RSI가 나중에 훌러덩 21년 초처럼 이렇게 과열권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어지려면 외국인은 강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이평선을 보면요. 지금 4월 19일 종가는 2591인데 5개월 이평선이 깨졌죠. 그죠? 깨져 있는데 5개월 이평선이 얼만가 제가 찾아봤더니 자, 5개월 이평선은 현재 2626입니다. 그러면 과연 2626을 회복하고 끝날 건지 그 부분 궁금하죠. 자, 오늘은 아주 제가 이 파생 상품이 전문이잖아요.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에 있어서 외국인의 옵션 매매 전략을 보면 얘네들이 이번 4월, 5월 369, 12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 그죠? 그 외에 1, 2, 4, 5, 7, 8 그리고 10, 11은 옵션 만기만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만기에 주식 옵션도 있긴 한데 주식 선물도 있긴 한데 그 옵션 만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걔네들의 돈질로 돈의 힘으로 가두리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80%는 가두리 장세라고 하는데 가두리가 뭐지? 양식장에 요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서 양식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코스피 자체를 이렇게 가둬놓고 옵션을 매매를 하는 걸 가두리 장세라고 합니다. 그 가둬놓고 하는 매매를 좀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 풋옵션을 매도를 때리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커버 더 콜에서 설명을 드렸죠. 옵션을 사는 거는 복권을 사는 거고 지수가 저기 3,000 가면 크게 수익이 나는 콜 옵션을 살 수가 있고요. 지수가 2,200이 깨지면 대박이 나는 풋 옵션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파는 게 옵션을 매도를 하는 입장이 바로 복권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콜 옵션도 매도하고 풋 옵션도 매도를 하면요. 요렇게 그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가운데에서 지수가 왔다 갔다 크게 변동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콜옵션 꽝, 풋옵션 꽝 되면서 이 복권을 판 사람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그림을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보는 이 대신 사이버스에는 보면 이런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의 파생상품 포지션, 특히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차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9841
그 메뉴고요. 투자 주체별 포지션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굉장한 노하우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 주체별 포지션 분석에서 여기 보면 코스피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물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클릭하셔서 코스피를 없애버리면 자, 밑에 보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만기 손익, 이론 손익회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이번 옵션 만기 때 지수가 어느 구간이 이 외국인들의 수익 구간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포지션 분석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만기 때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요. 300 정확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345 이상에서 377 사이 요 정도 안에 들어와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콜옵션, 풋옵션에서 양쪽으로 이익이 나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크게 빠져가지고 320까지 빠졌다. 예, 320까지 빠지면 외국인이 큰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큰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 외국인은 계속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지면 옵션에서 크게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정말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선물 매도를 해서 옵션에서 터지는 걸 선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상쇄시키려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해지를 하려고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인데 시장이 쑥 밀리니까 외국인이 다급하게 선물 매도를 막 때렸습니다. 이 옵션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선물은 언제든지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면 얘네들이 확 풀 거고요. 나중에 이 만기 포지션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물을 확 풀면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쭉 따라오면서 또 시장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 369, 12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이 옵션 포지션이 잘 맞지는 않는데 2월, 3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월, 2월 그다음에 4월, 5월 요 옵션 만기 때는 이 가두리 포지션 안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를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가두리 안으로 몰아서 끝내는 경우가 참 재수 없지만 거의 80% 정도가 이렇게 가두리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360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300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360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차트를 같이 올려놓을게요. 옵션 이론가 시세표를 보면 350이면 우리나라 지수로는 얼마인지 2570입니다. 그리고 350이면 2591이고요. 지금이 딱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외국인들이 360 정도 이전으로 끝낸다라고 보면 360이 얼마냐면 2646이에요. 네. 아까 5개월 이평선이 얼마였었죠? 2626. 그래서 저는 5월 둘째 주 옵션 만기는 항상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5월 9일이네요. 5월 9일까지는 얘네들이 원하는 포지션 옵션에서 수익이 나는 포지션으로 끝나려면 350에서 377 요거 사이에
끝날 거다.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을 보니까요. 한 366, 7 요 정도 되네요. 그러면 366 정도가 얼마냐면요. 365가 2683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옵션 포지션으로만 보면 외국인은 결국은 2650 전후로 5월 초면 갖다 놓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실적이 계속 망가지는 장에서는 외국인이 저런 포지션을 잡지도 않을 거예요. 외국인이 오히려 막 떨어지는 걸로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외국인은 왜 365 저기 2650에서 2750 사이로 5월 옵션 만기의 포지션을 저렇게 설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4월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4월 25일 하이닉스 그리고 4월 30 날은 삼성전자의 본 실적 발표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잠정 실적 발표로 6조 6천억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발라줄 겁니다. 이 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이번에 미국 시장이 보면 다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줬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TSMC든 뭐 다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줬는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라든지 다음 달도 가면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잠깐만요 나오나요? 예, 아무튼 반도체 실적이 현물 스팟 가격이라든지 고정거래가 이런 걸 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뭐가 있죠? 4월 말 되면 배당이 있죠. 예. 배당까지 유입되는 효과를 감안을 하면 5월 달에는 결국은 이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분석을 해보면 2650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포인트 언저리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전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변동성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는 그런 꿀팁까지 알려주셨고 이번 반도체 실적을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많은 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